그런데 여기서 그 법원 판단은 그 비록 경매 절차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 경매 절차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경락 허가 결정이 이렇게 확정된 이상은 대지 사용권도 경락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고 그 적절한 감정평가 없이 이렇게 대지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면은 그 법적인 요건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이런 경우인데, 낙찰을 받은 것은 적법한 원인 없이 라는 개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을 가지고 취득을 한 경우죠. 그러니까 그게 감정평가가 비록 안 되긴 했지만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 직원의 실수에 따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게 손해배상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한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원심도 이제 결론은 같아요. 원심도 부당이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277페이지 보시면 중반 부분에 보시면 원심의 판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시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초의 감정평가액이나 원고의 신문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지급한 낙찰 가격에는 전유 부분만이 아니라 대지 지분에 대한 대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적절치는 않죠. 법원이 이제 경매에 붙인 게 전유 부분 값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였기 때문에 대지 가격을 포함해서 샀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도 어쨌든 원심법원은 이걸 그 부당이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논리를 끌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원고가 지급한 돈 안에는 전유 부분뿐 아니라 대지 지분에 대한 대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당이득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다소 이제 그 부적절한, 이제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의를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제 우리가 대법원 박의될 때는 논리가 다소 틀리더라도 결론이 맞으면 박의를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006년 9월 22일 판결입니다. 이 사례는 지금 원고가 이제 전유 부분을 아파트로 그냥 생각하죠. 계속 아파트 전유 부분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분양회사 상대로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 넘겨줘, 이렇게 재판을 한 거겠죠. 근데 그 수분양자가 이건 분양대금을 다 못 냈어요. 분양대금을 다 못 낸 그런 케이스인데 하급심은 원심은 돈을 다 못 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수분양자가 돈을 다 못 낸 케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제 땅을 불화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양회사가 받고 그걸 다시 이제 분양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성남시에 대해서 이 피고회사가 땅값을 다 못 냈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그 원심은 전유 부분을 원고가 낙찰받긴 했지만 피고 회사가 이 피고 성남시에 대해서 돈을 다 못 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지권을 넘겨달라는 그 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남시가 돈을 받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지만 다만 그 피고 성남시가 돈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그 돈만 주면 등기를 받아오는 겁니다. 돈만 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예전에 분양받았던 그 값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낙찰을 될 당시에는 그 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쪽에서는 그 돈 받고 이제는 넘겨주기가 힘들고 또 넘겨받은 쪽에서는 그거 받으면 횡재하는 거고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대법원은 대지 사용권은 돈 지급 여부와 불구하고 일단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대지 사용권까지 취득했다. 다만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 성남시가 가지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항변권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근데 대부분은 보시면은 이게 대법원에서는 어떤 뭐 돈을 안 냈다거나 뭐 어떤 다른 경우 이런 것 등등해서 대지 사용권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되는 경우를 허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릴 판결에서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경향이. 그 다음에 280페이지 페이지에 2006년 10월 26일 사례 요거는 이제 전유 부분하고 이제 분리됐습니다. 대지 지분권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 부분만 됐는데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사람이에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 가등기 한 상태에서 그게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배당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한 순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 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대지 지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원은 원심은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가등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대법원은 가등기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당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순서에 맞춰서 전유 부분에 됐던 가등기 시점 그 시점에 맞춰서 대지 지분권에 대해서도 배당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판단이 갈렸냐면은 원심 판단이 281페이지 그 상단부 맨 첫 줄에 보시면 자, 이 저당은 이 저당권에 관해서는 385조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대해서도 미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283페이지 있습니다. 283페이지. 이게 민법 358조 규정인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그 종물에 미친다.
그러니까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에 대해서는 만약에 전유 부분, 지금 판례도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이 설정되면은 대지 사용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미쳐요, 그냥. 저당이 된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가압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심 판단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 저당권과 가달리 그 효력 범위에 관해서 8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그 효력 범위에 관해서 민법 358조 본문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 부분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된 이상 그 효력이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그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지금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득 가압류한 사람이죠. 원고가 배당 2를 한 이런 케이스예요. 왜 내한테 안 해주고 딴 사람한테 해줬냐? 라고 해서 그 배당받은 사람을 피고로 해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후순위로 처지고 올라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상대로 해서 피고로 해서 배당 2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심은 지금 이제 뭐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그 성격상 좀 틀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딱 중간 부분이죠. 민법 100조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종물과 주물, 여기서 100조는 종물,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니까 주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종물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집에 문짝 같은 거. 부동산이 집을 팔았으면 문짝 이런 거 종물이죠. 집 팔았으면 문짝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굳이 물건,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이런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이런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유 부분,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종된 권리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처분이란 것은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도 저당하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가압류 부분도 저당하고 비슷하게 봐서 가압류 효력이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 대지권에 대해서 미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원고보다도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가압류 효력이 이런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법리를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어떤 시각은 기본적으로 대지권이 전유 부분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든 가압류를 했든 간에 그게 했으면 그게 종된 권리, 종물인 대지 사용권에까지 같이 미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지금 시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284페이지입니다. 대법원 2008년 사례인데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지금 권리 관계가 이제 다세대에서 권리 관계가 조금 호실마다 조금 틀린데, 이게 다세대 중에서 이 288페이지 보시면 이게 대법원 판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다세대 중에서 이게 경매가 들어간 게 102호, 401호, 402호 요 세 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2호, 402호 102호, 402호 여기 이 경매 들어갈 때는 이 전유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전유 부분하고 지금 대지권이 분리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다. 근데 102호하고 402호하고 그 전유 부분이 경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유 부분이 경매에 붙여지면 낙찰될 때 대지 지분권까지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대지 지분 가격을 입찰 가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그냥 경매에 붙였는데, 대지권에는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저당권자가. 그래서 낙찰이 이제 102호, 402호 여기는 이제 대지 전유 부분이 낙찰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지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낙찰을 받은 사람, 전유 부분을 낙찰을 받은 사람은 대지 지분권이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대지권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낙찰이 안 되고 있던 차에 102호, 402호에 해당되는 그 대지권에 대해서 경매가 붙여졌어요. 물론 이제 102호, 402호뿐 아니라 다른 호실 또 마찬가지로 대지권에 대해서 경매가 붙여졌는데, 그 땅을 누군가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아서 그 사람이 이제 일단 102호하고 402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02호, 402호 이 전유 부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내가 땅을 낙찰받았으니까 사용료를 달라라고 이렇게 소송을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일단 논리가 우리가 전유 부분에 생긴 저당은 대지권에도 미치죠. 예? 미칩니다. 그래서 미치기 때문에 미치고, 그 다음에 미친다면은 102호, 402호를 낙찰이 되면은 대지에 있는 저당권까지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말소.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권이 같이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법에 보시면